36개월이 안 됐는데 떼를 너무 많이 쓰는 아기는 훈육을 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요즘 훈육 영상을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상담 요청도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돌 지난 아이부터 만 3세 이전의 아이들 훈육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36개월이 지난 아기라면 그 영상을 보시면서 코칭대로 훈육하시면 되고 36개월 이전의 아기라면 오늘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저희 아기도 13개월에서 14개월쯤 되니까 이제 하루에도 수십 번 장소 불문, 시간 불문, 떼를 쓰고 드러눕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훈육은 36개월이 지나서 해야 한다고 하니 이걸 어쩌나 무조건 받아줘야 하나 다 들어줘야 하나 그러자니 너무 버릇이 없어질 것 같고 나중에 후폭풍이 너무 거대할 것 같은데 고민이 많이 되시죠? 오늘 영상으로 딱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돌 이전의 3년 동안 아기들의 발달 속도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세 그룹으로 나눌게요. 그런데 제가 똑소리 나는 육아 훈육편 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기들마다 발달 속도는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언어를 이해하는, 수용하는 발달 정도를 잘 살펴서 단계를 설정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돌 이전의 아기들 1단계라고 할게요. 이때 아기들은 대부분 표현을 울음으로 하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요구나 불편함을 표현할 때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인지나 정서, 언어 발달 모두 미숙한 단계죠. 그래서 물건을 던지고 엄마 얼굴을 때리는 것을 공격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돌 이전의 아기들의 울음은 왜 이렇게 때를 쓰지 보다는 뭘 원하는 거지? 뭐가 불편한 거지? 엄마가 또는 아빠가 어떻게 해줘야 하지? 이걸 고민하셔야 되고 아이의 울음에는 즉각 반응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돌이 지나고 두 돌 이전의 아기들을 2단계라고 할게요. 이제 막 자기 표현을 어느 정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싫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리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요구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위험한 행동도 많이 하지만 신체 조절이 미숙해서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아주 세게 울고 앞도 뒤도 없이 뒤로 넘어가고 저희 아기처럼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어느 순간 갑자기 점점 단계도 없고 바로 그냥 방방방 뛰며 떼를 쓰죠. 그런데 이 시기가 참 어려운 게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뚜렷한데 반면에 인지 발달이나 언어 발달도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기의 요구에는 정말 논리가 없습니다. 뭐 위험한 걸 하겠다든지 이제 그만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않겠다든지 젓가락을 못 하는데 젓가락을 하겠다든지 그리고 손을 20분 넘게 씻어도 나가지 않겠다든지 이게 협상이 불가능한 시기죠. 그래서 이맘때쯤 가장 훈육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점이 가장 무섭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돌이 지나고서 아기들은 어느 정도 아주 반복되는 일상의 언어들, 간단한 지시어를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엄마가 잘했어 하고 칭찬을 하는 건지 안 돼 라고 제지를 하는 건지 이제 알아요. 그 정도는. 자, 그러면 아기가 알아듣는 것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훈육법 영상에서 아기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리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두 돌도 되지 않은 아기들이 울 때 기다려줬더니 1시간을 울더라, 울다가 잠이 들더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이 아이의 발달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아직까지는 스스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아기의 능력치가 아직은 요만큼인데 이만큼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아기라면 그 몫은 양육자가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기처럼 바깥놀이를 다녀와서 손을 씻으면 비누 거품을 계속 해달라고 하고 계속 씻어요. 나가지 않겠대요. 그러면 저는 3번까지 허용해주고 충분히 손을 씻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나가자고 하면 떼를 쓰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유나 이제 그만, 비누를 너무 많이 하면 손이 아야한데 라고 말해요. 아기는 안 들리겠죠. 이때 울음으로 씨름을 하거나 안 되는 것에 대해 계속 길게 설명을 해도 아이는 그 이상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유나 손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달콤한 과일 먹으러 갈까?
말까? 또는 아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윤희가 좋아하는 말랑이 꺼내줄까? 이렇게 아이의 흥미와 관심을 돌릴 수 있는 화제 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아이를 번쩍 안아서 하고 싶지만 다음에 또 하자, 지금은 안 돼, 또는 위험해서 그건 할 수 없어 라고 종료 후에 아이가 잘 진정할 수 있게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면서 즐거운 거리들을 제공해 주거나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게 장난을 치거나 이렇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냥 아이를 들어서 설명 없이 아휴 또 시작이네, 한숨을 쉬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뭐 해서 안 되는 거야, 대신 이거 해보자, 이렇게 안 된다는 것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 감정을 추스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양육자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이제 2돌에서 3돌, 이 3단계 아기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시기는 특히나 언어나 인지 발달의 개인차가 굉장히 큰 시기입니다. 이제 언어도 인지도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발달한 아이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아기들도 많습니다. 아직 우리 아기는 좀 늦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2단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아기랑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가 대화를 해보면 엄마 아빠 말을 대부분 대체로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발달이 되었다면, 완전하게 자기 감정 조절하는 것을 100으로 보았을 때 이 시기에는 아이가 50에서 60 정도 스스로 조절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양육자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같은 상황, 손을 계속 씻으려고 할 때 처음 비누를 주기 전에 윤아, 엄마가 3번 줄 거야, 3번 하면 끝, 손 닦고 나갈 거야 라고 해요. 그리고 한 번 주고 나면 이제 2번 남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2번 하고 나면 자, 이제 1번 남았어, 마지막 3번 줄 때 마지막이야, 이제 씻고 나갈 거야 라고 말해요. 3번을 다 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아기가 떼를 쓰겠죠. 그러면 엄마랑 약속했지, 3번만 하기로. 손에 비누칠을 너무 많이 하면 손도 건조해지고 좋지 않대. 대신 나가서 재밌는 거 할까? 아이가 여전히 떼를 쓰고 울겠죠. 그러면 화장실은 위험해서 엄마가 안고 거실로 나갈 거야 라고 말하고 화장실 불을 끄고 문을 닫고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옵니다. 더 하고 싶어서 속상했어, 내 나중에 밥 먹기 전에 우리 또 비누 거품으로 손 씻어보자 라고 말하고, 아이가 여전히 울면 잠깐 기다려주세요. 아이 울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속상해서 우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이 울음을 달래려고 막 어떤 말도 행동도 설명도 계속하게 되면 아이는 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빵 터져서 우는 울음이 조금 진정이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2단계와 마찬가지로 목 아프지, 시원한 물 줄까? 비누 거품 대신 엄마가 얼음은 만져볼 수 있는데 얼음 줄까? 이렇게 흥미를 전환해 주면서 그릇에 얼음을 3-4개 담아주면서 아이의 기분을 조금 풀어주면서 흥미를 전환시켜 줍니다. 아이는 스스로 감정 조절까지는 어렵지만 이렇게 훈육 과정이 반복되면서 속상해서 울긴 하는데 운다고 해결되진 않구나, 떼쓴다고 들어주진 않구나,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대신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인지하게 되고, 그러면 울음도 짧아지고 속상해서 울면서도 떼쓰는 강도는 훨씬 낮출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가 4살에서 5살 정도 되었을 때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훈육을 할 때 훨씬 수월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아이가 물건을 던지는 행동은 돌 전후쯤 굉장히 많이 보이는 행동인데요. 이건 아이들이 내가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변화되는 상황, 현상에 굉장히 호기심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발달 시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 하이체어 같은 곳에서 숟가락을 던진다든지 떨어뜨려 본다든지, 블럭을 쌓아 놓으면 이렇게 무너뜨리고 굉장히 즐거워한다든지 뭔가 던지는 행동을 즐겨 합니다. 이건 공격성이 아니라 발달 단계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는 행동이기에 훈육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의 발달 단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는 훈육을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건 던지는 게 아니야, 엄마랑 풍선 던져보자, 미끄럼틀에서 자동차 슝 떨어뜨려 보자, 이런 식으로 던질 수 있는 물건과 던지면 안 되는 물건을 구분 지어주는 정도만 하고, 대신에 일상 놀이에서 블록 넘어뜨리기, 공 던지기, 풍선
뒷번치기 이런 놀이들로 아이들의 호기심,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제가 기회가 되면 서브 채널 육아 브이로그 촬영을 할 때 훈육하는 상황이 어쩌다 생겼다 할 때 어떻게 훈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포착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아기도 요즘 떼쓰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라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회가 생기면 공유해 볼게요.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낮에 보시는 분들은 오늘의 육아도 화이팅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